자, 이제 3과목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를 의미하는 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1번 모집단, 2번 표본 집단, 그리고 3번에 분산 집단, 4번에 대응 집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바로 몇 번일까요?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 집단 자체는 그 모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낸 것이 표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2번 다음 중 의사결정 나무의 장단점으로 올바른 걸 찾는 겁니다. 1번은 선형성, 정규성, 등분상의 과정이 필요하다. 두 개의 생의 변수가 결합해서 목표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없다. 3번 분리의 경계점 근방에서 예측 오류가 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 4번 분석형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 예측이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딱 봐도 저는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단점이에요. 장단점입니다. 장점하고 단점을 봤을 때 올바르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옳은 것을 찾은 거죠. 올바른 것을 한번 찾아보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에요?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리의 경계점 근방에서 예측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죠. 영향을 주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분석 자료에 의존하지 않는다? 새로운 자료 예측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어떻게 돼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서에 대한 설명들로 여기 다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다음 중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아닌 건 전진 선택이냐 후진 제거냐 그리고 층화 선택이냐 단계 선택이냐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도 아마 1회차에 이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정답은 바로 몇 번이에요? 3번인 층화 선택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다음 중 필요 없는 변수나 문제가 있는 이상치를 제거하는 과정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필요 없거나 이상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어떻게 제거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분석 전처리 후처리 가시화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화는 시각화라고 보통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치를 제거한다라고 하니까 전처리 아니면 후처리가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정답은 바로 뭐예요? 전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험에서는 이제 전처리, 후처리 하는 과정들이 많이 보통 이제 저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다음 중 명목과 서열 척도의 분석 방법으로 옳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척도도 네 가지 유형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분석 방법으로 옳은 걸 찾는 건데요. 1번은 기술, 2번은 빈도, 3번은 T, 4번은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걸 사용을 해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바로 빈도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다음 중 정확성 검토를 위한 회귀 모형에 대한 검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개념을 묻는 거겠죠. 표준 오차냐, 결정계수냐, 분산 분석이냐, 최소 자승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몇 번이에요? 표준 오차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7번 데이터 마이닝의 주요 기법 중 하나로 분류 및 예측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 기법 보시면 군집 분석, 연관 분석, 디시전 트리, 다천 척도, 인공신경망 이런 다양한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분류하고 예측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가장 올바른 걸 지금 찾아보라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정답은 바로 몇 번이에요? 3번인 의사결정 나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8번 같은 경우는 다음 중 엔트로피 지수를 분리 기준으로 활용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 디시전 트리에 알고리즘이 있었죠. 10.5 CART 그리고 CHAID.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1, 2, 3번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위 지수를 쓴다라고 하는 자체는 이 중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0.5라든지 CART라든지 CHAID 중에 정답은 하나가 나올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에 대한 어떤 분리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10.5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산에 대한 감소량을 분리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카이 제곱 검정을 분리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몇 번입니까? 1번인 10.5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9번 다음 중 의사결정 나무의 단점이 아닌가? 아까 장단점도 있으지만 단점이 아닌 거겠죠. 비연소성, 주요효과의 결여, 비안정성, 비용익성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의 기본적인 어떤 이런 단점이 있었죠. 아까도 있었던 유사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단점에 대해서 아닌 걸 찾는 겁니다. 당연히 답이 몇 번일까요? 4번인 비용익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번 다음 중 QEST의 어떤 목표 변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이냐, 연속이냐, 순서냐, 사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QEST 같은 경우는 목표 변수는 명목형이다. 그리고 CHAID라든지 CAR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명목, 순서, 연속형 어떤 목표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는 바로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 자체는 QEST겠죠. 여기에 목표 변수는 바로 뭐예요? 명목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인 명목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11번 같은 경우는요. 다음 중 데이터 안의 독특한 패턴이나 구조를 인지하는 데 필요한 모델을 구축하는 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독특한 패턴이나 구조를 인지하는 겁니다. 의사결정 나오냐, 인공신경망이냐, 패턴 구조 인식이냐, MDS냐라고 하는 그 이제 네 가지 보기가 있겠죠. 정답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뇌의 원리를 모방을 해서 하는 그 모델을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성형의 관계를 갖는 다변형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보통 일반적인 다계층에 대한 어떻게 해요? 퍼셉트론이라고 보통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정답은 바로 몇 번일까요? 2번이 인공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번이거든. 다음 중 상품하고 서비스 간의 관계를 보고 이로부터 유용한 규칙을 상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품 간의 관계를 본다, 서비스 간의 관계를 본다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이제 여러분 아실 수 있는 문제죠. 1번 연관, 2번 행동, 3번 상호 영향성, 4번의 가지치기예요. 정답 바로 몇 번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1번인 연관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디시전 트리에서 많이 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관성 규칙 또는 연관 규칙 또는 연관 분석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번은 뭐 연관이란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다 맞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번 다음 중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군집 분석은 일반적으로 뭐와 뭐로 나눠요? 계층과 비계층으로 나뉘게 된다. 비계층은 어떻게 하게 돼요? 미리 우리가 사전에 설정된 어떤 군집의 개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이죠. 군집의 개수 3개다, 4개다, 5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사전에 설정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뭘까요? K-민스가 아닐까요? 라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딱 보시기는 나와 있죠. 그래서 단일, 완전, 평균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층적 군집 반습이 되는 거고, 비계층적은 어떻게 돼요? K-민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 완전, 단일 이렇게 돼 있죠. 와드나 평균은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많이 책에 씁니다. 근데 어느 책에서는 이 자체를 단일하고 완전이라고 쓰지 않고 최단 연결법 또는 최장 연결법이라도 쓰긴 해요.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그 파트는 이 파트는 제가 강의를 안 했죠. 그래서 아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만약에 미스하고 이런 부분이 설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최단이냐 또는 최장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뭐예요? 2번 K-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번 다음 중 문서가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다는 전자에 주어진 문서에 대해서 각 문서에 어떠한 주제들이 존재하게 되는 확률 모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죠. SVM이냐, LDA냐, LSTM이냐, RN이냐 이것도 없네요. 뭐 CNN이라 해서 인공지능 어떤 이런 기법들도 많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LDA, SVM, LSTM 그리고 RNA에 대한 어떤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뭘까요? 2번인 LDA에 대한 그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5번 같은 경우는요. 다음 중 대규모의 텍스트에서 고품질의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웹 콘텐츠냐, 소셜 데이터냐, 텍스트냐, 프로세스냐라고 하는 겁니다. 텍스트에서 고품질의 정보를 도출한대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그걸 보지 않더라도 문제 속에 정답이 바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설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답은 바로 몇 번일까요? 3번인 텍스트 마이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실 때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게 국가기술 자격이라든지 어떤 걸 하는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자격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양한 어떤 그 기관들의 어떤 이 시험 문제라든지 이거 많이 내봤거든요.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무조건 어렵게만 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초창기엔 좀 그랬던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문제를 내면서 너무 어렵게 내는 것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답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출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이런 문제는 놓치시면 안 되게 되겠죠. 16번 이 배깅과 부스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걸 내는 거죠. 배깅은 반복 추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가 한 표본에 여러 번 추출될 수 있다. 2번 부스팅은 배깅에 비해서 오차가 큰 개체에 대해서 더 많은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3번 치우침은 배깅을 줄일 수 있고 과적한 문제 해결을 부스팅할 수 있다. 4번은 부스팅에 대한 어떤 훈련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어떻게 돼? 배깅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배깅하고 부스팅에 대한 설명들이 기본적으로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사가 디시전 트리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우침이라고 하는 자체는 부스팅을 줄일 수 있고 과적합 문제의 어떤 해결은 배깅만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정답은 바로 몇 번이에요? 3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좀 어렵죠. 약간. 그러니까 배깅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으실 때도 부스팅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추시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다시 한번 보시고 근데 실제 이제 시험 볼 때는 달라질 수 있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좀 강조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7번 다음 중 최근 일정 시점의 자료들을 왜 평균값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시계열 분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수평균이냐 이동평균이냐 이중지수냐 단순지수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최근 일정한 시점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시계열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2번인 이동평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번 다음 중 X와 Y 간의 리프트 값이 1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연관 분석에서 나왔던 거겠죠? 그래서 리프트 값이 1일 때, 1보다 클 때, 작을 때 이게 있죠. 보완제냐, 대체제냐, 상호 독립이냐, 상호 종속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호 리프트 값이 1이면 상호 독립적이에요. 1보다 크면 양, 1보다 어떻게 돼 작으면 음의 상황. 음이면 대체제고요. 양이면 보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바로 왜요? 3번이 상호 독립적인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19번 다음 중 인공식물 구축시 고려될 사항이 아닌 겁니다. 입력해야 될 문제, 그다음 선택해야 될 문제, 연속형 입력 변수의 변화 또는 범주와 순서형 입력 변수의 가변수와 새로운 어떤 변수의 생성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자체 있죠. 그것을 구축할 때 고려될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축할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범정 변수는 약간의 가변수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요. 모든 범정 변수는 같은 범위를 갖도록 가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정답은 바로 몇 번이에요?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번 다음 중 목표 변수의 각 변주에 속하는 빈도에 근거해서 분리가 일어나는 변수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죠. 연속이냐 범주냐 이산형이냐 분리형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몇 번일까요? 이산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